일을 갖다가 뭐랄까 제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지난 7월 9일에 있었던 대법원 앞에서 저희들이 그 시위는 한마디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물론 일시에 모르겠다 이루겠다는 것보다도 저희들 의지와 저희들이 바라는 메시지를 갖다가 대법원에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가 한 10일 동안 계속해서 저희들 한국선제 이주회의 바라는 바를 갖다가 1인 시위로서 표현을 해봐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나 큰 성과가 없을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유형과 무형으로 당사자들께 의사가 전달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기로 봐서는 특별법 제정입니다. 9월달 정기총회에 어쨌든 이걸 상정해가지고 매듭을 짓도록 해야 되는데 참 할 일이 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도 이런 상태로서는 그대로 좀 한국존재이주회가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번에 여러분께서도 7월분 결선서를 갖다 접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만 한 달 수입이 우리가 170여만 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저는 유족회가 소위 목적을 시행할 수도 없거니와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이런 대책도 함께 강구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한 일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일단 만드는데 여러 대표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다고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의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사항 첫 페이지입니다. 아직까지 계획서를 안 했으니까 예. 제3차 상임대표 회의 교회를 선언합니다. 그럼 이어서 운영위원장부터 보고사 있습니다. 예. 거기 좀 빠진 거죠. 예. 그리고 1페이지 유인물의 전차 회의 보고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대체적으로 다 대신하면서 지난 6월 10일 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전원 100% 참석한 가운데 2차 상임대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넘어갑니다. 이 페이지에 소송 관련 사항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 이렇게 해서 그 운영위원들 교체한 거 쭉 전차 회의 때 사항을 보고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페이지입니다. 사법부 비탄 1인 시위를 아까 의장님의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월 9일 각 지역에서 500여 우리 유족이 참석하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한 그 다음 주부터 7월 12일부터 7월 26일까지 이렇게 10일차에 걸쳐서 서울지방법원, 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이렇게 시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위할 때 우중에 또 더위에 이런 가운데 참여를 해주신 각 수도권에 주로 있는 분들인데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때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의장님께서 적어도 라면이라도 이렇게 한 끼 좀 이렇게 점심 대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이 너무 지금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까지도 실천에 못 옮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날 7월 9일 날 저희가 1인 시위 한 마지막 그 순서로 대법원장한테 보내는 그 탄원서를 제출했죠. 거기에 대한 회신 공문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 조국장이요. 그 회신 공문은 지금 어디 있죠? 회신 공문 내용에는 지난 우리가 5월 2일자에도 비슷한 그 공문을 직접 그 탄원서를 대법원장한테 낸 바 있습니다만 그때 회신받은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내용인즉슨 결국은 재판이 들쑥날쑥하고 또 어느 것은 그냥 그 3년 소멸시효도 안 됐는데 그 6개월 해가지고 폐부시켜버리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제시했더니 거기서는 각 해당 재판관들이 현명하게 재판할 겁니다. 아주 천편일률적인 그런 사안을 대법원장이 행정법원 처장명으로 이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이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 할 사안은 못 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더 그걸 통해서 마음을 다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페이지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핵살 그 피해자 증언대회 및 해결 방안 토론회를 지난 7월 27일 22일 정전협정 60주년 앞두고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토론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토론회는 그 이낙연 의원실하고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 하고 우리 한국전쟁 유족회 또 그 전쟁 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라는 단체하고 같이 함께 공동으로 열렸습니다. 이때 대회사에서 이낙연 의원, 이상규 의원 또 우리 유족회에서는 정석희 상임대표 또 진보연대에서는 한충목 공동대표가 대회사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우리 그 유족들의 피해자 증언 발표에는 이계성 그 대전 유족 또 노치수 상임대표 그리고 또 미폭의 조병규 그 단연국계굴 회장 그리고 곽정예 해남 유족 그리고 전금자 그 경주 유족 부회장 이렇게 해서 5분이 그 약 한 5분에서 7분 정도 이렇게 하고 10분 범위 내에서 꼭 하도록 그렇게 해서 1부를 마쳤고요. 2부에는 그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김동춘 교수, 또 신기철 전 조사관, 또 곽동기 상임연구원, 또 이상희 민변 변호사 이렇게 해서 그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유족들이 정말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더 그 자리에서 다지게 됐고 앞으로 이 사안은 제가 마지막 그 건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일과성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 그 우리 증언 대회를 이어서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4번에
상반기 회비 납부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이장님도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3월 30일 이후 그 통합 우리가 총회 이후에 굉장히 뭐 살림이 뭐 뚜렷하게 좋아지리라는 그런 예측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좀 과거에 안 내던 지역 유족회도 좀 내고 이렇게 된 불구하고 그런 사안이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없앤 그 결과가 부침 1회 공연 마지막 장이 있죠. 거기 보면 작년 6월까지 우리 그 살림 뿌리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안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지역 유족 협의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와 앉아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19분의 상임대표 분들의 그 회칙에 따르는 회비도 아울러서 우리가 거기에 한 몫을 해야 우리가 살림을 꾸려갑니다. 그래서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냥 고정 지출비 이 사무실 지금 하는 것이 60만 원, 또 우리 상금비 110만 원, 그리고 요 전기값이라든지 등등 관리비 해가지고 최소 200만 원은 있어야 우리가 전국유족회가 살림을 꾸려갈 수 있다 이렇게 과거 경험을 쭉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꼭 좀 협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그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여기 회비를 못 내신 분은 무슨 사연이 있는가 싶어서. 아니 회비에 뭐 뭔가 조국장 우리 상임대표 회비 명단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예. 일단 그렇게 보고상하고 저희가 말하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별도로 하죠. 그리고 이어서 5번째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부정적인 그런 홈페이지를 약 한 100여만 원을 들여서 지난 7월 5일자로 개편이 완료돼 가지고 한마디로 노구인 저희 회원 가입이 돼야 소위 글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사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안이 된 뒤에는 정말 들어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정말 우리가 바라는 바 그러한 변화를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안은 우리가 유지를 하면서 이따가 이제 토론 시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안을 부정적인 사안은 좀 빨리 제거하고 희망차게 정말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홈페이지로 가도록 우리 집행부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유족회 이거는 우리 지난 상임대표 회의 2차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운영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이제 지역 유족회의 현황 카드를 작성을 해야 되겠다. 지금 잘하는 지역 유족회는 제일 정확하게 우리가 뭐 진술규명 받은 우리 회원은 몇 명, 또 비신고자가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인적 사항을 정리를 잘하고 회원 관리를 잘 되는 그런 지역회가 있는가 하면 몇 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데가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안을 좀 더 우리 전국유족회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하고자 지역 유족회 현황 카드를 좀 작성을 하자고 그렇게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물에 지역 유족회 현황 카드 샘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지역유족회 회장님하고 겸해서 오신 우리 상임 대표님들은 이런 사안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바랍니다. 마지막 기간 중 각 지역 추모제는 거기 유물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6월 29일 한강인동교 폭파 7주년 행사를 평화제한군인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동제를 치렀다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그 상임 대표 때 얘기 나온 대로 각 지역의 위령제 추모제를 지낼 때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상임 대표 의장님의 추도사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그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각 지역별 우리 상임 대표님들이 좀 잘 협조가 돼서 그것을 갖다가 메꾸는 그런 식의 지금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저 우리 운영위원회 조직분과위원장이 그 사안을 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사안을 각 지역 이동제 진행 때에 애로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걸 갖다가 차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예, 이간 보고사항을 마치고 논의사항을 뭐 보고사항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꼭 미신정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예 정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예예 지난번에 저기 뭐 이 조국장 인수설을 그냥 얘기했어요. 그때 뭐 사람을 어떻게 해서 뭐 간선한다고 했는데 그냥 어떻게 쓰게 됐는지 누구를 뭐 간선을 해봤는지 그런 데에 말이 없으니까 그 못 들은 사람들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왜 조동문 씨가 또 근무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장님 집착하세요. 아니 저기 아니 그건 회장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지난 6월 10일 날이죠. 네. 예. 9월 10일 날 2차 회의 때에 그 우리 조동문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일단 새로운 사람을 채우는 쪽으로 우리가 추진을 한다. 근데 이제 조동문 국장이 사실 그 전에 이미 사의를 표한 바 있죠.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고를 해서. 근데 이제 통합된 뒤에 새로운 사람을 고하는 한편 또 그 회칙에 따라서 최종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했지요. 그래서 기간 중에 몇 차례 몇 번에 걸쳐서 그 사안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보고 면담을 했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지난 의장님하고 여기 노글리에서 그랬던가요? 예, 노글리 그 회의에서 조 국장을 계속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한시적으로 우리가 계속 새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조국장에 대해서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저는 훨씬 이 전국유족회에 참여한 것이 굉장히 일천한데 조국장 그 개인에 대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 차 누가 갖고 왔어요? 그 긍정과 부정적인 그러한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족의 입장에서는 저는 뭐 어디 한쪽에 매달리고 싶은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안을 갖고 유족이 어떤 편가르기라든지 이런 게 대해서는 결코 돼서는 안 되고 더 안 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 유족회가 정말 지난 3월 30일 통합정신에 잠깐만요. 떨어지는 이거 그런 상황이 얘기하면 예. 지금 질문을 하는데 의장한테 답변을 하는데 계속 이장이 대신해서 운영위원장이 제가 이제 지금 제가 답변을 질문 못 들은 게 취지가 아니라 운영위원장이 소가 아니 왜 의장이 나한테 화를 내십니까? 화를 냈다가 저를 대신해서 제가 이야기했지 아니 않습니까? 지금 질문이 끝났으면 또 다음 질문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사자 할 일이고 당신이라니. 아니 윤상 대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나설 때가 아닙니다. 조금 이따 나서요. 자, 이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사무국에 관련된 운영위원장이 그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예. 운영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게 맞죠? 예. 그렇게 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박남순 대표님께서는 그때 이제 그 사항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앞으로 계속 새로운 더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조국장을 계속 활용을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님께는 면접 그걸 보셨어요? 그럼요. 그 방법을 갖다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국회의장도 국회를 본회의 진행할 때 의장이 진행을 합니다. 우리 유족회도 사회는 운영위원장 권한만 몰라도 결론 복수는 안 된다. 이 얘기는 하면은 결론은 상임 대표에 의해서 논의해서 상임 대표 결론의 최종 확인은 의장이 하셔야 됩니다. 그때 2차 회의 때도 보니까 의장은 가만히 계시고 운영위원장께서 결과를 도출하는데 이거는 회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지금 사무국장의 문제인데 이거는 상임 대표들 회의에서 분명히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운영회의에서도 조동문 국장의 문제를 정리한다고 분명히 추인을 상임 대표에 받았고 또 본회의 상임 대표 본회의 2차 때도 결정된 사항이었고 회식할 때도 분명히 여기 계신 분이 정석희 대표, 금강호 대표, 유근호상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셨어요. 그때도 심지어는 홈페이지에까지 공지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사무국장 채용을 한다. 그거는 김로상 대표님 혼자 말씀인데요. 저는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없는데. 회식할 때 예, 정리를 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해고시킨다고 이렇게 쓰는 말이지. 채용 공고를 낸다고 했어요. 그때도 어느 것까지 논의가 됐냐면 학력 제한 없음, 자격 제한 없음, 조건은 선지하고 한국인의 민간이 된가에 어떤 오래를 계신 분 이런 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가지고 우리는 그 홈페이지에 올린 줄 알았는데 결국 올리지 않았고 나중에 후문으로는 4명의 후보자를 면접을 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4명이 행정력이 부족하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행정력은 부족하더라도 좀 보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했는데 그것이 6월 달 2차 회의 때 결정됐는데 8월 달까지도 오늘차 그걸 알았는데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다시 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다가 사무국장을 그대로 유임시키겠다. 해칭 몇 점 해당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히 대법원 규탄 대회 때도 몇 분이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왜 권고를 하셨습니까? 했더니 어쩔 수 없었다. 박영현 위원장께서 한 말씀을 뒷받침해가지고 행정력이 부족하니까 안 된다. 잠정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때 양정희 의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한 2, 3개월 정도를 후임자를 조동문 국장한테 배치를 시켜서 교육개혁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맞습니까? 의장님 맞습니까? 이 말은? 이 일이 제가 대답을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윤호상 대표의 제가 이게 무슨 이정상 사이 질문을 장수입니까? 그냥 이야기하세요. 잠깐만 이번에 윤호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일본 사항은 다 질문이 됐습니다. 많은데 저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윤호상 대표님께서 여러 사람들한테 김강호 정석희도 동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동의한 적이 없고 그날 회의에서 앉아갖고 정리가 아닌 선임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차후 조동문 씨만 한
그러한 문제가 발굴될 때까지 우리가 사무실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그대로 조동무 국장의 그대로 그 근무를 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윤영상 대표님 보면 사람 물건도 아니고 사용한다, 정리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사람을 앉혀놓고 완전히 이것도 보고라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그런 말씀 좀 자제해 주세요. 그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계속 사용한다. 그건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정리해라. 정리하는 것은 해보나 안 돼가 사람을 갖다가 대인을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이지. 그런 용어상의 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게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난 정석기 회장님 동의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그런 말 참 계속 하시더라고. 제가 그러면 제 이름도 거명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일은 지고지선한 게 없어요. 그러나 또 서툰 것도 있고 또 항상 하다 보면은 또 그게 모자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동문 국장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일을 장군님 또 때가 되면 나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자주 저한테도 했었어요. 전에도.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총회가 또 같이 통합된 총회가 만들어지는데 또 그 상당히 자기 곡집은 표현을 쓰면서 그만둬야 되겠다는 얘기를. 그러나 저는 타이밍상은 상당히 좋은 때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시기가 아니니까 조금 더 우리 여기 집행부 또 의장님이나 여기 위원장님하고 깊숙한 상의를 한 뒤에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보다는 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진중하지 못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랬어요. 거꾸로. 달랬는데 때가 되면은 지금 타이밍상 보면 좋다 하는 얘기는 제가 했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윤 대표님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조동문 국장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이런 것이 모자라서 때가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적절한 때가 되면 그만둘 사람이고 한다는 것을 내가 담당 책임자는 아니어도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지고 깊숙이 우리가 파행되는 것을 없애야 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조동문 국장은 이미 자기 신원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것을 지금까지 좀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우리 사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자제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아직 제가 결국 답변을 안 되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국 유족회를 참여하고 우리 조동문 국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또 제 자신도 본인에게 물어가도록 그렇게 해봤고 때에 따라서는 전국 상임 대표에게 여러분께도 조동문 국장은 물어가야 된다. 그렇게 저도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막상 파업을 해서 이 자리에 와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많이 내재되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가 산적회의인데 서두에 보고상을 접할 때 조동문 국장 얘기를 갖다 했더니 이제로 삼아서 난상 공문을 보내야 되겠네요. 저는 이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 국장은 저는 언제나 그 얘기했습니다. 조 국장 스스로가 영예롭게 본인 스스로 물어가면서 후임자가 들어오면은 한 2, 3개월 동안 당신도 무엇으로 유족회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한번 천거해 보세요. 또 우리 운영위원장도 누가 천거를 해준다 해서 지금 만나뵙습니다. 저는 한 번 만나뵙고 또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서툴게 만났다가는 오해만 진폭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사람 같으면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될 때 만나지, 그렇지 않고 가서 우리나 보고 인사해보고 돌아왔으면 그 후유증을 갖다 수박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조국장이 잠정적으로 일해야 되잖아. 잠정적으로 해도 조금 잡음이 일어날게요. 이러니까 시한부로 해가지고 시한 언제까지 정할 수 없다. 금자 적당한 사람 들어오면 본인한테도 양해를 구해야 되고 또 본인은 나가더라도 한 2, 3년 동안 유족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다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여유롭게 표라도 하나 이렇게 주면서 보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못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위원장께서도 한시형이다. 또는 후임자들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본인 앞에서 이런 인사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장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이걸 갖다가 상임대표도 아니고 이렇게 직원 이 인사 문제를 갖다가 상임대표에서 몇 번 거쳐서 롤하는 자체가 정말 우리가 좀 할 일이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 문제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부장님, 예,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예,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어차피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온 김에 제가 저 소견을, 저희 소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우리 조동국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예, 저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18분의 1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제, 오늘 회의 참석하려고 어젯밤에 인터넷을 한번 봤습니다. 예. 보니까, 우리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쭉 돈 들어왔던 걸, 결산했던 걸 봅시다. 여기 단식부기를 하는지, 복식부기를 하는지, 계정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7월달 또 별도로 또 나와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처음 봤습니다.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돈 들어온 게 얼마나 하면은 약 1,100만원입니다. 1,100만 채 안 됩니다. 1,100만원 들어왔어요. 양 이장님 거 100만원 빼고 4월달에 내신 거 100만원 빼고 나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그런데 우리 조동국장도 고생이 많죠. 우리 100만원 활동비 적습니다. 본인한테는 적죠. 우리한테는 가분하죠. 그런데 그 활동비가 얼마 나가냐 하면은 한 달에 100만원 나가더라고요. 예, 100만원. 예. 그러면 1,000만원에 한 달에 100만원, 6개월이면 6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 사람 밑에 우리 전국 유족회에서 전국 110개니 100개니 해도 실제 돈 들어오는 데는 몇 개 안 됩니다. 예. 활동하는 것도 몇 개, 제가 파악하기로는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돈 그렇게 참 피와 땀이 세린 얼마나 어려운 돈입니까? 받아내가지고, 물론 조동국장은 돈 100만을 받았는데 돈이 얼마 아니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큰 돈이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그 돈이 제가 볼 때는 거의 거꾸로 됐다 생각이 듭니다. 600만 원이 활동비에 들어가고 인건비가 차라리 4대 6으로 들어가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6대 4로 한 사람 밑에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비정상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7월 달도 보니까 17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170만 원. 170만 원인데 그 중에 이제 또 큰 돈이 들어온 걸 빼고 나면 이제 조금씩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활동비 100만 원 빠져나가세요.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 60만 원 매달 나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제 처음 알았어요. 60만 원 나간다 하는 거. 요 건물 월비가. 그러면 160만 원이 빠져나오면 활동비가 전국을 상대로 안 그러면은 우리가 특별법 정치에 돈이 투자를 해야 될 돈이 그쪽으로 많이 빠지게 이거는 비정상이 아니냐. 적어도 문영위원장이나 우리 의장님이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생각할 모티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라 말아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현실적 돈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 문영위원장도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얼마나 더 고생이 많을 겁니까? 우리 의장님도 제주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름대로 쓰시죠. 그런데 그 피와 땀이 새는 그 돈이 활동비에 써야 될 부분이 그냥 한 사람 밑에 인건비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조동국장한테는 적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가분하게 나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을
어떤 돌파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 우선 이 보고 사항을 접수하고 록시 대표님이 이야기한 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따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올려야 되겠는데 나중에 대답을 하기로 하고 우선 보고 사항이 접수된 걸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어서 의사. 예, 의사. 예, 5페이지 논의사항입니다. 예. 논의사항은